Thank you. Thank you, IBCC, for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IBCC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참여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방송 제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카이고요. NHK 국제 콘텐츠 개발 책임자입니다. 도쿄에 있는 방송국이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3년 전에 처음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실크로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NHK의 첫 공동 제작, 외국 파트너와의 첫 공동 제작 케이스였는데요. 실크로드라는 프로그램은 CCTV, 중국의 CCTV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CCTV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제작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바로 우리의 첫 작품을 이제 글로벌 오디언스에게 알리는 그런 첫 계기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들어서 이제 일본과 다른 외국 간의 공동 제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했던 방송 제작 사례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제 공동 제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담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나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NHK는 11개 라디오, TV 채널을 통해서 많은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일부만이 이런 해외 공동 제작에 적합한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NHK가 이런 국제 공동 제작으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인데요. 프랑스와도 진행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과 그리고 야생 동식물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홋카이도, 북해도에 살고 있는 여러 야생 동물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해도의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목은 Gift from the Ice입니다. Brown bears hunt salmon, and a fox may get a big catch. The coast and the sea beyond are a cornucopia of food. Because every winter, ice from the north prompts a cycle of life that benefits all the animals. From majestic Steller's sea eagles to the Pacific's strangest inhabitants. Like this angel with a devilish side. The gift from the ice attracts animals in their hundreds of thousands to Japan's wild north. Gift from the Ice was Gift from the Ice는 독일과 함께 공동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파트너들도 있었고요. 일본 스토리에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NHK의 이 프로그램이
전문성과 스킬 측면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기도 하지만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아시아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HK의 장기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의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동 제작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먼저 슈퍼 티처스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요. KBS, TVO, 캐나다 방송국이고요. NHK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2000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모든 교육 채널을 통해서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교류 타입의 교류를 바탕으로 방송이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국의 방송국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바로 그 시리즈의 제목이 이미 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슈퍼 티처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선생님들이 바로 그 지혜와 그들의 경험을 우리의 후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슈퍼 티처라는 프로그램 속에 등장한 이 스승들입니다. 제인 구달고 있고요. 제인 구달은 침팬지 생태계를 연구한 데모이죠. 그리고 LA에서도 이런 생태계의 대가를 모셨고요. 이영희 패션 디자이너는 이영희 선생님이 이제 KBS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문부 박사님, 새를 연구하시는 윤문부 박사님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훈들과 지혜를 담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슈퍼스타들이 등장해서 등장해 달라는 요청은 묵살당했습니다. 이거는 일본과 캐나다, 한국에서 모두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신기술을 접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고요. 다음 시리즈는 Voyage to the Futur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ABU와 함께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2003년 여름에 7개의 국가,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12일 항해에 오르게 됩니다. 오쿠하마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10일 동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자연의 고마움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미야마에서는 산업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바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으로 공동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NHK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 제작을 했지만 아시아 국가 전역의 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제작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배에 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항행하는 그 여정이 그려졌고 이것이 공동 제작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16개의 방송국이 아시아 방송국이 이 시리즈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아시안 피치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피치는 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고요. KBS, 미디아콜 그리고 NHK 3사가 협업한 공동 제작입니다. 나중에는 대만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하이 퀄리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모두 아시아 다큐멘터리 PD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얘기된 적이 없는 스토리를 아시아의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리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유럽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런 아시아 피칭 세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PD들 중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독립 PD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홍보를 하고 프로덕션을 위한 자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KBS와 미디아코와 NHK가 이 피칭 세션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모았고 제작에 힘을 모아보자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도 시도돼 본 적이 없는 그런 플랫폼이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제안이 있었고 3사가 싱가포르에 모여서 이틀 동안 피칭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동안에 3개에서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한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방송사가 노력해서 HD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리고 1시간의 장시간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자 방영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의 국가에서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방영이 다 되었고 또 아시아의 스토리가 아시아 방송사에 의해서 전 세계로 방영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K-팝으로 인해서 특히 전 세계의 많은 문화적 관심이 이제 아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K-팝의 움직임이 영화 쪽으로도 옮겨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초의 8K 위성 채널을 론칭했습니다. 2018년이었고요. 아시아 프로듀서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8K는 HD보다 16배의 해상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8K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보면 마치 눈앞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우리 차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프로듀서가 함께 모여서 이 8K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Under the Sea of Cloud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을 조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Bordered by the Himalayan range. Minya Konka, in the language of the Minya people of Tibet. This means white snow of Minya. An exquisite world of color unfolds at the foot of the sacred mountains of the Tibetan people. Hues so complex and yet so delicate.
and only to be seen here. A world captured in superb 8K ultra-high definition. The lives of the Tibetan people are built on their Buddhist faith. For more than 1,000 years, these people have added vibrant colors to this land. Light in heaven and color on earth. This is a story of the colors bestowed by God. This is a new project, and we are currently 새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PTS, 대만의 PTS사와 함께 이 8K 방송으로 제작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스토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발표자 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rigatou gozaimasu. Would you please back to your seat? Thank you. 네, 아시아 파트너와의 다양한 공동 제작 프로그램 영상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또 한 사람의 시청자의 시선으로 푹 빠져서 또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 공동 제작 40년의 그 역사를 함께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미카 카나야 공동 제작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콘텐츠 개발 책임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조금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연사분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프라임 TV 네트워크스 앤 프라임웍스 스튜디오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니니 유서프님을 연단으로 모실 시간인데요. 오늘 전한 주실 발표 제목은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위한 글로벌 공동 제작입니다. 네, 연단으로 오르고 계신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elcome. Selamat datang.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IBCC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KCC 그리고 키스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카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영감이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제가 NHK가 이런 공동 제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가설해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요, 공동 제작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프리마 TV 네트워크는요, 민영 무료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은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계속해서 좋은 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와 공동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미디어 프리마 네트워크인데요. 4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운영되는 무료 방송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스쿨 실리버스라는 채널이 있어서 코로나 때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TV9도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V는요, 사실 중국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다국적, 다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학습에 중점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저희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세대 같은 경우는 TV를 켜서 보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와우숍은 CJENM과 함께 조인벤처 형태로 만든 곳이고요. 그다음에 프라임웍스는 영화를 제작하고 또 국제 공동 제작을 진행하는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방송국의 소위 생태계를 보면은요, 말레이시아의 어떤 큰 기업, 대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국, 디지털 뉴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지나 알파 세대를 영입하기 위한 또 그들만의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5개 광고 같은 거 진행하고 있고 공항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500개 이상의 5개 광고판 사이트를 유지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말레이시아 채널에 한국의 작품이 이제 방영되길 원한다면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공동 제작을 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도 말이죠. 공동 제작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추가적인 노고가 필요하고 열정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데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지식을 교환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제 제작팀이 미카의 팀과 함께 일을 한다면은 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창의력을 고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관점,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다른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동 제작을 하면 우리의 스토리가 다른 국가에 방영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저희가 이런 블렌디드 엔터테인먼트를 하려고 할까요? 또 다른 국가의 다른 제작사,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일하는 환경도 다른데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영 방송사로서 저희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항상 우리 고객, 우리 광고주에게 추가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죠. 왜냐하면 더 많은 임팩트를 광고주에게 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물론 TV 수익을 방송국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젠지에게 있어서도 온라인의 컨텐츠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기조 연설 때 저희 공동 제작했던 것을 포함해 주셔서 너무나 기뻤는데요. SBS와 진행했던 겁니다. 저희 집사부 일체가 2개는 SBS에서 제작해서 2개 에피소드를 만들었고요. 저희 TV3에서 8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한국의 2분의 그런 유명인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 말레이시아 거주 예술가 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포맷을 선정을 해서 저희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 PPL이 가능했고 이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파트너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 제작을 진행했을 때 사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뱀뱀도 이미 유명하죠. 갓세븐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의 손석덕 감독님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상에서 어떤 BTS라든가 유명인과 연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SBS에게 요청을 해서 이런 연예인들이 출연할 수 있게 요청을 하긴 해야 했죠. Korean arts. So, I want you guys to write your name in Korean language. Oh my god. You can take this at home. And I think it might be a good memory for you guys to take home. 네, 여러분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You can just see it.
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 PPL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라이티 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품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버라이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PPL을 할 수가 있고 블렌디드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대만의 TV 방송국인 산리와 함께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PPL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킨카 여러 가지 다양한 PPL이 진행이 됐습니다. 8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됐고요. 4개는 산리 방송국, 4개는 저희 쪽 방송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에피소드별로 한 8명의 연예인이 참여하는데요. 각각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이런 대만의 탑스타를 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쇼를 방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쇼에 녹아들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야 했습니다. TV쇼에서는 사실 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이 적합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제작은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동 제작을 하고 싶은데요.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것은요. 일단은 크루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식이라든가 스킬셋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집사부 일체를 촬영할 때 이 한국 파트너의 프로듀서께서 영어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듀서, 말레이시아의 프로듀서도 역시 그런 동일한 스킬셋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쇼 내에 광고하는 것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많이 했었어야 했습니다. 쇼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협상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입니다. 제가 이제 미 달러라든가 저희 링깃 환율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면은 환율 차에서 오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 혹은 이제 계획 단계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방송국 두 국가 간의 공동 제작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의 또 기대치가 있죠. 다른 국가의 고객들, 시청자들은 다른 걸 요구하고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카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제가 10개의 광고가 있고 10개의 방송국이 촬영을 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목표가 중요합니다. 100% 공동 제작인지 아니면 이렇게 혼합된 형식으로 진행될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예산 혹은 계약 협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뭔가를 생산하기 전에 협정부터 맺어야 하죠.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계약 체결하자라는 국가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명확한 R&R도 필요합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갖고 있는지, 누가 최종 편집을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관리는 누가 하는지가 다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을 구성할 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선임, 프로듀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팀이 있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요. 또 각각의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예상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와 공동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100% 공동 제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고 문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부족 내에서 굉장히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래서 Cooking for You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Asian Broadcaster Union과 함께 공동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지방 방송국과 또 함께 또 노력을 했습니다. 태국, 몽골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그 해당 방송국과도 협업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EBS였고요. 그 다음에 태국과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미카나 제 발표나 다 사실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분들은 사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존경심을 줄 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캐날 섬에 있는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축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끔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내용입니다. 학교는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을 해야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농촌 지역이나 소외 지역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축구를 이용합니다. 축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폰 TV와도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헨리는요,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의 주인공인데요.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을 했을 때 호스트를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9개 지역,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여행을 하면서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기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토에 또 이 기차 박물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차 박물관, 저희의 기차 체제가 사실 일본과는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런 것을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고요. 일단 팀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팀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